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달 몇십만 원씩 그냥 버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서 주겠다고 하는 돈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노인 복지 예산 중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돈이 무려 몇 천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정작 받아야 할 어르신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옆집 할머니는 매달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거지? 그때 느끼는 그 억울함과 아쉬움 말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복지 정책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8세 박순덕 할머니인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대요.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계산해 보니까 총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선생님, 나같이 무식한 사람한테는 왜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처럼 착하고 열심히 사신 분이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보신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올해부터 노인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는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조건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혜택들도 엄청 많이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 정도 소득이 있으셔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어요. 의료비 지원도 엄청 늘어났고 생활비 지원도 다양해졌어요.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니까 결국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평범한 노인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 1년이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혜택들이 대부분 올해부터 새로 생기거나 크게 확대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을 수도 있는 정보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연금 받는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아껴 쓸 수도 없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받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정말 막막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연금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 지원 혜택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들이에요. 특히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복잡한 절차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놀라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연금 혜택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아서 억울하셨던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는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34만 원을 받는데 부부는 각자 27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똑같이 힘들게 사시는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20%나 깎이는 거였죠. 저도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65세 김영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각자 생활비가 드는데 왜 결혼했다고 벌금을 물리냐고 하시면서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평생 집안일만 하시느라 국민연금이 없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전부인데 이마저 깎인다니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불합리한 제도가 바뀝니다. 올해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고 발표됐어요. 지금 20% 깎이던 걸 10%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없앨 계획이래요. 그러면 부부가 각자 3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보다 한 달에 6만 원씩, 둘이 합치면 12만 원이 더 들어와요. 1년이면 144만 원이에요. 144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부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고 손주들 용돈도 더 주시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동안 아껴야 한다고 참으셨던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몸이 건강해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니까 일할 의욕을 꺾는 제도였거든요. 얼마 전에 만난 68세 이정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아직 몸이 튼튼하니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하면 연금이 깎여서 결국 손해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일해서 350만 원을 번다면 연금이 7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25만 원이나 깎이는 거죠. 열심히 일한 대가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이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 한 달에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야 열심히 일하신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료비 지원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열에 9은 병원비라고 하시죠. 특히 치과 치료비는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고 틀리는 7년마다 한 번만 보험이 적용되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했어요. 제가 아는 72세 최명자 할머니도 작년에 임플란트 하시면서 이 나이에 이런 큰 돈을 써야 하나 하시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 정책에서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60세부터 더 많은 개수로 확대할 계획이래요. 예를 들어서 62세 분이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300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새 정책이 적용되면 30%만 내면 돼요. 그러면 9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210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관절 수술 보험 적용도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재료만 보험이 적용되고 좀 더 좋은 인공 수정체나 고급 재료를 쓰려면 추가 비용을 많이 내야 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를 쓰면 지금은 200만 원 정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50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아요. 무릎 관절 수술도 마찬가지로 고급 인공관절을 쓸 때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건강검진도 대폭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은 2년마다 한 번 받는데 매년 더 많은 항목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돼요. 암검진도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고요. 조기 발견이 치료비 절약과 건강 유지의 핵심이거든요. 병이 깊어진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발견해서 간단히 치료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 지원 혜택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장기 요양 서비스가 대폭 확대돼서
요양보호사를 더 쉽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하루에 4시간 지원이 고작인데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본인 부담금도 줄인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큰 변화예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지원이 될 거고 자녀분들도 마음 놓으실 수 있겠죠. 간병비 문제도 해결책이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가 나가잖아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제가 아는 73세 정기철 할아버지 부인분이 뇌졸중으로 2달 입원하셨는데 간병비만 6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요. 절반만 지원받아도 한 달에 1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 설치해주고 미끄럼 방지 타일도 깔아주고 노인 전용 임대주택도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래요. 특히 공공신탁제도라는 게 눈에 띄는데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보세요. 이 집을 국가에 맡기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략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은 자녀들에게 상속도 되고요. 노후 걱정도 덜고 마음도 편안해지겠죠. 네 번째로는 일상생활 속 작은 혜택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교통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마음껏 타실 수 있게 해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무료인데 지방에서도 비슷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신비도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받으시면 스마트폰 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더 자주 하실 수 있고요. 요즘 어르신들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데이터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문화생활도 놓칠 수 없어요. 영화, 공연, 책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바우처를 1년에 20만 원씩 지원받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영화관에서 데이트하실 수 있겠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시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들으시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전기료 지원으로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비 걱정도 덜어 들려요.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지원받으면 1년에 24만 원에서 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요즘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죠? 이런 지원이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필품 할인도 강화돼서 마트에서 쌀이나 기름, 의약품을 10에서 20% 할인받으면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 정도 줄어들 거예요. 이 모든 지원을 다 합치면 1년에 18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연금 부분에서 부부 감액 완화와 근로소득 감액 폐지로 1년에 144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확대로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그리고 생활비 각종 지원으로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절약하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합치면 한 가구당 1년에 400만 원에서 74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나세요? 한 달로 치면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생활이 달라지겠죠. 외식도 더 자주 하시고, 손주들 용돈도 더 주시고, 여행도 가실 수 있고요. 특히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세 김동철 할아버지인데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 받으시거든요. 부인분은 전업주부셨으니까 기초연금 27만 원만 받고요. 그런데 새 정책이 다 적용되면 부부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의료비 지원받고
교통비 지원받고 전기료 지원받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혜택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인력도 충분히 배치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산도 반영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좋은 정책들도 여러분이 모르시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지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제대로 챙겨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혜택이 생길 때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대접받으실 때가 된 거예요. 정말 행복한 노후는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들이 생길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어떤 복지 혜택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빠뜨리지 말고 다 챙기시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마음 편히 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마음 챙김 채널을 항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해 나가요.